진짜. 나는 빨리 얼음이 녹을 것 같아. 어떡하지? 렌토치 하는 듀페르 원사라는 정말 강추하는 곳인가요? 그러니까 오마카세? 오마카세 방식이 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물론 지금 이건 포장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뭔가 한 피스씩 맛있는 걸 계속 준다. 근데 질리지도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에 되게 적절한 방식이기도 하고 또 이것도 맛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도 좋아할 것 같다라는 그냥 그치. 그게 어떻게 보면 디자인도 진짜 비슷한 거야. 갑자기 디자인 얘기해도 되나? 내가 디자인이니까 그러니까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만들게 된 사람은 그걸 필요로 해서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옷은 딱 단순히 그거야. 진짜 심플하게 따지면 이런 게 입고 싶은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없네? 혹은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 너무 갖고 싶은데 어딘가에 있는데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너무 더럽거나 빈티지라서 뭐 아니면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내가 딱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게 없어. 그게 뭔가를 만드는 거에 딱 시작인 것 같아. 모든 사업 다 그렇겠지만. 근데 말씀하시는 건 디자인을 하게 된 동기? 내가 디자인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디자인인지조차 생각 안 하잖아요. 완전히 나의 경우로만 얘기를 하면 어릴 때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 바지 디자인이 진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바지에서 특히 그런 거 많이 느꼈거든. 바지에 이게 붙어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붙어있는 바지가 없고, 그나마 어른 됐을 때 기억에 남는 거는 CP 컴퍼니에서만 브라운색 바지가 있었어. 근데 뭐 원단도 그냥 약간 좀 캔버스 느낌의 좀 플레인한 조직이었고 워싱된 느낌이었고, 근데 디자인은 완전 생 기본인 거야. 근데 뭐 핏도 그냥 평범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걸 붙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그거는 디자이너 막내 생활을 시작하고 난 이후이긴 하다. 뭐 아무튼 그때쯤이었어. 그러니까 근데 어릴 때도 계속 그랬거든. 뭐 무슨 티를 입던 뭘 입던 옷을 어쨌거나 뭐 엄마가 사다 주던 아니면 내가 가서 사던 뭐 사긴 사잖아. 그래서 사긴 샀는데 아쉬운 점이 계속 있는 거지. 여기 이 주머니가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 왜 없냐. 근데 이제 내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디자인을 하기 위한 어떤 생각의 출발이었구나.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친구들한테 그거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런 생각한 적이 없대. 그냥 없으면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거를 굳이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던. 넌 안 그랬니? 맞아요. 너도 그랬어? 그러니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왜 그걸 보고 이런 걸 가미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게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게 왜 그런 느낌이 들지? 저는 안 들거든요. 그래? 그냥 이 옷이 마음에 안 드니까 딴 거 갈아서 봐야지 라는 생각은 해도 여기에 이걸 좀 더 덧댔으면 멋있을 텐데 이런 생각은 좀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 나는 모든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다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디자이너가 되려면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건가? 그건 잘 모르겠다. 나 말고 다른 디자이너한테 그건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너도 그렇게 생각했냐고. 과거 디자이너들의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원래 정식으로 뭐 어떤 패션 공부를 하거나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게 그런 거야. 난 되게 비비안 웨스트드 할머니 같은 경우는 원래 디자이너는 아니었지. 약간 샵을 했었나? 근데 이런 완전 반항적인 펑크 사이코 같은 걸 입고 싶은데 있긴 있었지만 마음에 드는 게 없었고 만든 거지. 그때 비비안 웨스트드가 만든 가게 이름이 섹스인가 그래. 그냥 간판이 그냥 섹스. 그 옛날에 되게 파격적이지. 아무튼 어떤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던 것 같아.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지 모르겠어. 그럼 이제 디자인을 하다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사실 디자이너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디자이너를 얘기하기 전에 좋은 디자인 혹은 잘하는 디자인, 좋은 디자인?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뭐 이미지, 아니면 그런 정의 이런 걸 하실 수 있어요. 되게 광범위하고 좀 철학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좋은 디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있지, 나는. 근데 세상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근데 내가 이게 좋은 디자인이다 아니다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의 할 수 있다는 그 말은 내 취향이 있다는 말이고, 내가 선호하고 좋아하지 않는, 그러니까 호불호를 나 스스로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자아가 좀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뭐 좋은 디자인인지 뭔지를 논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나 스스로가 나는 특별하고 누구는 보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보통의 삶을 이제 어떤 자기만의 다 각자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뭐 적어도 그런 게 보통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 사람도 있으려나?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카페에서 서빙을 하는데 정말 자기는 이거에 프로야. 너무 이거에 대해서는 확고한 철학이 있어. 그렇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냥 이건 단순히 돈벌이로 그냥 하고 난 딴 거 할 거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모두가 다 그런 확고한 신념이나 철학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전체적인 테이스트에 대해서는 보통 좀 자신 없어 한다고 나는 느꼈거든. 너는 어때? 너는 너가 갖고 있는 테이스트나 취향이나 이게 뭔가 확고하고 뭐 그런 게 있어? 구매하는 입장, 그러니까 뭐 사실 디자인이 된 결과물을 사는 입장에서도 갈등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갈등이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살까, 새로운 걸 사볼까, 요즘 유행하는 걸 살까. 사실은 디자인된 결과물을 고르는 입장에서도 내 테이스트가 내가 있는 사람일까, 그런 고민을 해요. 옷을 뭐 다 밀리터리룩만 입다가 뭐 갑자기 다른 요지나 뭐 이세미야키 이런 옷을 산다든지 꼼데를 산다든지 다르잖아요, 결이 어떻게 그치. 보면은. 근데 그런 고민이 되는데, 저는 구매는 어떻게 보면은 변심을 쉽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 돈을 사가지고 그냥 결정을 하는 일이니까. 물론 이게 지루하지 않으면 계속 산다, 그 나름대로 방향을 찾는다. 근데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뭐 요즘 트렌드에 이런 옷이 나오는데 내가 이번에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내 테이스트로 생산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실 텐데, 그런 디자이너로서의 고민? 이런 것들은 지금 생산을 하고 계시니까 디자인을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물어봤던 좋은 디자인이 무엇이냐, 얘기하다가 내가 또 헛소리를 했구나. 아니에요. 좋은 디자인이라는 거는 내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있어서 내가 스스로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심플하게 말하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이냐를 말하는 거는 너무 주관적이야. 근데 나는 좋은 디자인이 무언지를 내 기준, 그러니까 내 눈높이와 내 취향에서는 말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모두에게 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좋은 디자인이다라는 거는 나도 가끔 그런 게 있거든. 뭐 이 디자인이 뭐 레드닷 어워드에서 뭐 1등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심사위원의 테이스트인가 아니면 뭐가 뭐 그렇긴 한데, 내가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대회에서 상을 받았었잖아. 그것도 뭐 1등을. 나는 그때도 계속 의아했어. 뉴스 기사 넣어야겠다. 영상에다가.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지? 왜 누구한테 1등을 주고 누구한테 2등을 주고 이걸 어떻게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 뭐 슈퍼스타 K 뭐 기타 등등 그 이후. 너무 옛날 거야. 그래? 지금은 안 해? 그 프로그램이 나는 싫어서 안 봤어. 일단은 뭐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만약에 이승철이 막 거의 심사위원이야. 근데 이승철인 줄 모르고 블라인드로 걔가 이승철이 노래 불렀어. 근데 심사위원들이 뭐가 안 좋고요, 뭐가 불안정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누군가의 어떤 이런 거를 평가한다라는 게 너무 모호한, 그러니까 수치로 정확하게 평가되는 거 아니고서는 난 진짜 그런 평가되는 거를 좀 싫어하는 편이거든. 내가 좋은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푸시를 한다라는 거는 그게 내 브랜드가 하는 일이지. 내가 디자인을 해서 어떤 작업물을 완성을 했는데 이건 내가 좋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했고 이렇게 완성했다로 내놓는 건데,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호감이 있어서 좋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좋은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에 근데 그냥 막연하게 싫어서 그냥 나 별론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 그러니까 뭐 좋은 디자인이라는 거는 논하기가 좀 어렵긴 해.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나 자신 혹은 너 그 누구도 스스로 어떤 기준이나 어떤 그 정확한 게 있다면 그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근데 다만 서로 이렇게 취향 얘기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서로 존중은 해줘야 된다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난 그 온라인의 그 어설픈 지식으로 막 나름 거만하게, 뭐 거만하지 않을지라도 뭔가 자기가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는 가. 나름대로 자기가 많이 이걸 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자기의 식견이나 이런 거를 좀 과시도 할 겸 이렇게 뭐 알려주고 싶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엄청 편협한 때가 많거든. 또 그 익명성에 기대어서 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헛소리 해봐봐. 그쵸. 여기 그러면은- 거지 같다 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지 같다 아니다, 뭐 나는 그런 거는 모르겠어. 그거는 좀 너무 과격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되지 않은 헛소리를 한다면,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 소리가 아니라 그냥 어떤 뭐 정의를 내리는데 엉뚱한 정의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또 모르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그렇구나 하면서 또 딴 데 가서 전파하고 할 거 아니야. 그냥 좋다 나쁘다 혹은 별로다가 아니라 어설픈 지식으로 남들에게 이것이 정답인 마냥 포장해서 말하면 그 잘못된 정보가 계속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인 그게 것 같아요. 문제. 정보화 사회에 장점이 너무 많지만 이제 단점이라 하면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럼 디자인은 이런 게 없지? 뭐 이런 거 하면 더 예쁠 텐데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거야.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맞아. 디자인의 출발은 그거야. 그렇죠. 음. 그러면은 스펙테이터를 하거나 처음에 디자인을 하시고 하여튼 뭔가 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 똑같은 출발이에요. 나 이거 만들고 싶어. 스펙데이터의 시작은 그런 컨셉이라기보다는 내 어릴 적 꿈이 30살 2010년, 그러니까 2010년이라는 그 2010이라는 숫자에 나 자신의 브랜드를 출발시키고 싶었던 좀 웃긴 고집이지. 왜냐면 다른 해여도 뭐 문제 없는데 굳이 예쁜 숫자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때 시작하고 싶었었지. 근데 2010년에 이제 스펙테이터가 아니라 안테옥이라는 나라는 브랜드를 출발시키고 싶었을 때의 그 상태는 내가 20살 꿈을 꿨을 때에 내가 상상했던 30살이 아닌 거야. 엄청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절망 느낌이었지. 내가 어릴 때, 대학생 때 막 존 갈리아노, 맥퀸 컬렉션 보면 다 갓
대학 졸업한 완전 애기들이야. 근데 막 슈퍼스타하고 엄청나게 막 멋진 컬렉션을 선보이고, 그치, 온 세계가 난리가 났었지 그들의 재능에. 그래서 나도 너무 막 감탄하고 너무 멋있고 막 영향을 받고 그랬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언론이 포장했고 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대단한 사람인 건 맞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는데, 난 참고 참아서 30살에 좀 더 내 자아가 완성된 다음에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30살에 완성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원래 출발 계획은 안테옥이라는 브랜드가 2010년에 출발할 계획이었는데, 산산조각이 나면서 그 조각을 아예 그럼 조각으로 인정하자, 그래서 조각 낸 거야. 그 산산조각을. 그래서 처음에 스펙테이터라는 브랜드로 먼저 출발한 건데, 그 스펙테이터의 출발은 일단 나 자신을 약간 확립하는, 그러니까 나는 뭐 누구지, 뭐지, 내가 뭘 좋아하지 에 대해서 연구한 거였던 것 같아. 그 스펙테이터 들어가기 전에 그 시즌을 전개할 때 스펙테이터나 ODS는 사실 테마를 좀 가지고 전개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디테일하게 잘 알리진 않지만 ODS는 좀 그런 편이고, 스펙테이터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스펙테이터는 아이템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갖고 있는 아이템이었어. 아이템 하나가 테마가 되는 거구나. 뭐 이야기가 되는 거창하게 거구나. 말하면 뭐 테마지만, 그냥 이 아이템 하나가 나한테 되게, 그러니까 다른 거랑 믹스돼서 어떤 전체적인 룩이나 컬렉션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는 난 이 아이템 한 개를 만드는 거에 되게 재미를 담고 내가 느끼고, 또 그게 다른 거랑 어떻게 코디가 되거나 하는 거는 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알아서 하시라. 근데 이 아이템 자체가 좋은, 물론 뭐 내가 만든 게 다 좋은 아이템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내가 그걸 만들 당시에 나 자신은 옷 하나를 괜찮게 만들면 그거를 어떻게 응용해서 입는지는 고객의 몫이고, 나는 그거를 잘 엔지니어링 하는 거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한 게 스펙테이터라고 볼 수 있지. 물론 그 기본 정신은 지금도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 스펙테이터는 약간 테마를 담는 느낌보다는 아이템 하나하나의 그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만든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조금씩 변형해 나가서 좀 더 개선된, 완성된 어떤 형태를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었기 때문에 스토리를 담을 게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뭐 시즌의 컬러나 뭐 그런 거나 어느 정도는 맞추지만, 그래도 뭐 이 아이템 하나가 나한테는 그냥 좀 오버해서 좀 마스터피스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스펙테이터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ODS는 이제 그 베이스를 깔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뭐 지금 좀 뭐 거창한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아무튼 나중에는 거창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테마를 담아서 디자인하고 있지. 저는 옷을 보고 이렇게 해보면 예쁘겠다, 저렇게 해보면 예쁘겠다 상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형님은 그런 생각을 해서 난 디자인을 했어. 내가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뭐 인터뷰를 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대 라고까지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디자인을 그렇게 해서 하게는 된 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디자인이라는 거는 사실 회사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내 브랜드를 차리는 일은 사실은 너무나 다 많은 남은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본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회사에서 디자인을 하는 것과 혼자 하는 것과 이런 차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게. 나도 회사를 떠난 지 이제 10년이 돼가지고 그치? 내가 회사에서 나와서 내 걸 한 거니까.
근데 회사 이거는 내 성격 문제인데 내가 컨펌 받는 거 얼마나 싫어하겠어.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러는지 설득해야 되잖아. 그들이 원하는 대답.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뭐 매출은 안 나도 뭐 이게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할 것 같다라든지 뭐 아무튼 기타 등등 그런 그 조직에 있어야 되는 그 컨펌 단계 있지. 그거가 정말 싫었지 나는. 회사 생활을 진짜 오래 했지만 늘 그게 좀 짜증나는 부분이었고 보통 다 그럴걸? 보통 회사 다니다가 자기 브랜드 런칭하고 사업하고 하는 친구들의 그게 단순히 자기 거 하고 싶다. 자기 거 하고 싶다보다는 좀 더 영어로 말하면 좀 소피스티케이트 할 것 같은데 자기 거 하고 싶다라는 거 이상의 완전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옷을 만들었는데 상무님이 야 이것만 빼자 이러는 거야. 근데 이것만 빼면 이게 안 돼.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그림이 완성이 안 돼. 그분도 봐준 거야.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이것만 빼면 좋을 것 같아라고 이분도 타협을 한 건데 이 디자이너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상무님 말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이 철없는 이 어떤 디자이너는 무조건 고집 부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와서 하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한 정답은 영원히 알 수 없어. 좋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원래 그런 거죠. 정량화할 수 없고 디자인이라는 게 맞아. 정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영역에 가까운데 그 사람도 그냥 주관을 가지고 야 여긴 덜어내면 좋겠다 그냥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그냥 그 권한을 회사에서 있기 때문에 그냥 실행하는 것뿐. 또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니께 최고야 그러면 디자이너로서의 뭐 역할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방향을 설정하는. 반대로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왜냐면은 누구나 다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 회사에 가서 뭘 배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나 시간이 필요할 텐데. 아 그렇지. 형님이 그때 배운 것들. 그 얘기는 원래 내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안 하고 바로 자기 사업 하는 거에 대한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 내가 본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약간 회사 생활에서 배운다는 게 꼭 좋은 거다라고는 말을 못하겠네. 근데 그렇죠.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형님이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배운 게 있다면 아, 내가? 무엇인지. 뭐 디자인적인 것도 많이 배운 게 많이 있지. 많이 배워. 근데 뭐 옷을 만약에 뜬금없이 옷을 시작하는 디자이너가 있다라고 하면 약간 그런 건 얻을 수 있지.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고서 이 필드에 들어오느냐도 있고, 좀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회사에서는 좀 알아낼 수가 있는데, 본인이 막상 혼자 가서 한다고 하면 옷을 만들어 본 경험이 많으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고 어디서 제작자와 생산자 간에 이런 뭐 트러블이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예견해서 이런 거 저런 걸 조율할 수가 있는데, 그냥 만들면 만약 이쪽에서 그냥 다 했어. 그러니까 만드는 쪽에서 만들었어. 그러면 문제점을 짚어내기 어려울 거야 아마. 뭐 이렇게 했다니까. 네네. 그래서 막 어찌어찌 막 돼버리고.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해서 뒤통수 맞기 쉽다는 거지.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사전에 많이 해봤으면 이거는 이렇게 맞는데 왜 이렇게 했나요? 따지고 뭔가 그런 정상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할 수가 있다면, 잘 모르면 그렇지 물론 부딪히면서 이제 계속 경험해서 터득할 수도 있지. 근데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거, 연습을 많이 해봤으니까. 회사 돈으로. 그러니까 내 돈으로 연습하면 내 돈으로 다 까먹고 깨지고 하는 건데, 회사 다닐 때는 까먹고 깨져도 사실 내 돈이 깨지는 게 아니라 회사 돈이 깨지는 거니까. 회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어떤
그 내가 몸담으려고 하는 업이 있으면 그 업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는 거는 당연히 기본이니까 해야지. 해보는 게 좋지.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 세상에는 그런 천재적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너무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패턴 디자인, 소재 디자이너, 또 뭐 있을까요? 원자재 디자이너, 뭐 부자재? 부자재 디자이너. 이게 되게 다양한 디자이너 영역이 있잖아요. 패션에서? 네, 패션에서. 그럼 형님은 그 회사에 있을 때는 어떤 디자인 나? 하셨던가요? 나는 남성복. 아, 그냥 남성복 디자이너라는 것도 그럼 패션 디자이너예요? 그치, 패턴 디자이너예요? 뭐예요? 그건 이름이? 패션 디자이너지. 회사에는 패턴 디자이너는 없어. 아, 그래 패션 디자이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뭐 자신을 패션 디자이너라고 소개하지는 않고 그냥 디자이너라고 하지. 그럼 소재 디자이너와 패션 디자이너는 다른 디자이너예요? 소재팀이 있어. 그러니까 소재 원단. 그러니까 소재팀에서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소재팀의 어떤 입김이 센 브랜드는 원단을 시즌에 맞는 컬러와 어떤 패브릭의 톤과 두께나 이런 거를 싹 정해서 디자인실에 내려주면 디자인실에서 그 소재에 맞춰서 디자인을 푸는 회사가 있고, 또 반대로 디자인에서 이런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쫙 그려놓으면 거기에 맞는 소재를 찾아주는 뭐 그런 회사도 있고, 회사마다 분위기는 다르지만 보통은 소재 디자이너라고 하는 게 오늘은 좀 뭐야? 소재팀이라는 게 있는 회사는 나름대로 그래도 큰 회사인 거야. 시스템이 있는 회사인 건데 보통은 그냥 다 디자인 실장이 다 알아서 하지. 디자인 실장이 먼저 소재를 쫙 깔면 뭐 코트 원단, 뭐 자켓 원단, 뭐 파카 원단 뭐 그 깔아놓으면 디자인 실장이 이제 디자이너한테 이 원단으로 이런 풍의 옷을 한번 풀어봐라 라고 주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거 어울릴 것 같은 거를 디자인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진행하고 막 그런. 그 소재팀이 따로 있는 팀은 어떤 소재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뭐 좀 체계적으로 좀 힘을 갖고 하는 데겠지만 그런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사정상 운영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이 소재의 원단이 많으니까 이걸로 FW 만들어줘 디자인실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원단을 많이 개발하는 회사라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대부분 요즘 회사들은 지금 옛날에는 옛날 회사는 회사 내에서 모든 조직을 다 갖고 있었어. 샘플 개발, 패턴, 그다음에 뭐 액세서리 팀, 디자인 팀, 원단 팀, 그다음에 칼라 팀까지, 칼라리스트도 갖고 있는 회사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냥 거의 MD 기획하는 사람이 중심이고 디자이너는 거의 핸들링만 하는 느낌이고 다 외주로 빼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브랜드 옷의 그러니까 회사, 그러니까 내셔널 브랜드, 국내 브랜드의 퀄리티는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지. 그 MD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그걸 처음에 조율을 하고 기획을 하는. 그러니까 MD가 그러니까 크게는 아까 뭐 소재팀은 어떻게 보면 거의 디자인실 소속이나 마찬가지고 크게는 디자인팀과 MD팀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MD팀의 파워가 센 회사가 있고 디자인실의 파워가 센 회사가 있어. 그러니까 MD팀의 파워가 세면 MD팀에서 한 해 예산을 꾸리잖아. 올해 예산은 뭐 100억이다. 100억으로 1000억 매출을 올리기 위한 플랜을 짜. 그러면 원단에 몇 억이 들어갈 것이고 뭐 부자재 몇 억이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그럼 코트를 몇 개 풀 수 있지? 자켓을 몇 개 풀 수 있지? 코트 자켓. 근데 어디서 듣자니 트렌드가 지금은 후드 집업이래. 그 후드 집업을 좀 많이 해야 돼. 그 후드 집업 몇 개. 그래서 이것들을 다 쫙 깔아놓고 얘네들을 몇 피스 생산했을 때 98억을 썼어. 2억이 남네? 그럼 2억으로는 뭐 하지? 그래서 뭐, 그러니까 계획을 짜? 그럼 그거를 디자인실에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코트 몇 개 하시오, 자켓 몇 개 하시오, 바지 몇 개 하시오, 신발 몇 개 하시오, 이렇게 하면 디자인실에서 그거에 맞춰서 샘플링을 하는 거야. 그런 회사가 있고, 반대로는 디자인실에서 뭐 옛날에 한섬 같은 회사가 약간 그랬지. 뭐 해외 컬렉션을 보아하니 맞아. 지금도 한섬이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컬렉션 해야 되니까 뭐 MD 너네들이 뭐라고 하던 코트는 무조건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되고 뭐 이러이러한 원단 이런 거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너네는 우리가 푸는 거 수량이나 그 하고 뭐 업체랑 공장이랑 내고만 잘 해라. 물론 그건 생산부가 하는 일이면 어쨌거나. 그러니까 디자인실의 파워가 세면은 디자인실에서 하고 싶은 걸 하고. 근데 결국 매출이 문제인데 그렇게 했을 때 매출이 계속 좋아. 그러면은 뭐 MD팀은 아 네네네 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는 거고. 뭐 그치 계속 그런 실적을 내어가는 게 회사 시스템이니까. 근데 나는 아무튼 그런 거 다 막 기획 막 이런 거가 난 좀 싫었지. 그냥 느낌대로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싶다가 많으니까 이제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나와서 내 걸 한 건 아니고 원래부터 내 걸 할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냥 뭐 그랬지만 어쨌거나 회사 다닐 때는 다 맞아지는 거죠. 이유가. 그러니 이제 회사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좀 상상이 돼요. 패션 회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돈을 만드는 회사와 디자인이 중요한 회사가 좀 다른 느낌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상황마다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했구나 저도 회사원이니까 느낄 수 있는데 그럼 형님은 디자인을 하시잖아요. 이제 매번 생산하실 거고 지금? 네, 지금 이제 본인 사업을 하고 이제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럼 어떠세요? 원단이나 이걸 보고 아 이런 옷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부터 막 디자인을 하고 그냥 이걸 하고 어떻게 하세요? 그거는 둘 다요. 그러니까 보통은 원단 회사랑 미팅을 먼저 하니까 원단들이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원단들을 다 보고 이걸로 뭐 만들면 좋겠다. 이걸로 뭐가 만들어지면 멋있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원단들을 쭉 골라 놓는데 막상 만들어 보니까 별로인 것도 있고 만들었는데 괜찮은 것도 있고 하면 이제 그렇게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나는 이런 디자인의 이런 그림 내가 생각하는 이런 아이템을 만들고 싶은데 그림 먼저 그려놓고 여기에 맞는 소재를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긴 하는데 원래 뭐 정석으로 따지면 원단 먼저 깔아놓고 그거에 맞는 디자인을 하는 게 정석이긴 해. 뭐 글로벌하게 보면 사업을 하시려면 원단을 또 사야 되고 재고도 섞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디자인적인 영감도 받고 그 원단을 고르면서 디자인의 영감을 받는다기보다 그러니까 이런 옷을 만들면 좋겠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원단을 보면 아, 이거 만들면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 이번 시즌에 나와야 될 아이템이 아니면 그냥 원단만 예뻐서 사다 놓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원단만 사다 놓고 만들지는 않고 그냥 갖고만 있다가 나중에 그 원단을 쓰는 케이스가 나는 좀 많긴 해. 이게 디테일한 디자인이라 하면 옷의 뭐 사이즈감, 뭐 핏감, 뭐 부자재, 원단 뭐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궁금한 거는 아이템이 스토리가 됐던 아니면 그 시즌이 테마가 됐던 그런 것들 설정하시게 되는 동기나 아니면 아 이번에는 이런 테마나 이 아이템은 이런 스토리로 그런 뭔가 영감을 받으실 거잖아요. 뭐 오마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트렌드일 수도 있고 그런 선택은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그거의 출발은 대부분 원단인 것 같아. 어떤 뭐 대부분 뭐 일본 원단이 많으니까 일본 원단을 보지만 일본 원단을 쓰던 아니 뭐 유럽 원단을 쓰던 아니 뭐 한국에서 뭔가 괜찮은 게 있어서 보든 원단을 보면 아 이걸 만들면 궁합이 기가 막히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아이템에 대한 어떤 생각이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 아이템 내부의 세세한 어떤 포켓의 선이나 뭐 핏이나 이런 것들은 내 취향을 막 담는 거지. 마구마구 담는 거지.
절제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영감을 주는 하나의 스토리나 테마가 탄생이 되면 거기서 어울릴 것 같은 파생작용이 계속 맞아. 일어나면서 뭔가 계속 하시는 가지를 거예요. 뻗쳐서 거기에 맞춰서 계속 이걸 붙이고 저걸 붙이고 계속해서 뭔가 이런 그런 찰흙 같은 걸 붙여서 이 형태를 만드는 거에 가까운 것 같아. 뭐 겨울이라고 하면은 코트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 응당 점퍼도 있어야 될것 있어야 같고. 되는 아이템들이라는 틀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 틀에 이제 어떤 디자인에 어떤 색감에 어떤 패브릭을 써서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들지는 그 부분이 재밌는 부분인데 요즘 패션에서는 그 부분이 좀 오히려 재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야. 정말 지금 어린 그 친구들이 하는 브랜드들 보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트렌드에 휩쓸려서 뭐 그런 애매모호한 뭔가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 나중엔 정말 그 너무 촌스러울 것 같아. 처음에 얘기하신 거랑 똑같네요. 본인의 생각이나 디자인의 어떤 그 기준이 없이 아 그래. 그냥 뭐 근데 그 당시에 스스로는 그게 있다고 믿을 수도 있지.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사실. 그들은. 근데 아마 그거는 좀 설익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유행하고 지금 멋있어 보이고 하는 것들을 그게 물론 잘못됐다는 것도 전혀 아닌데 그것도 겪고 또 겪고 보면 나중에 보면은 이게 딱 뒤돌아서 봤을 때 보이잖아. 그걸 알게 되는 거지. 맞죠. 근데 그게 과정인 것 같아. 지금 뭐 무슨 오히려 막 20대 초반인데 자기 스타일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웃겨 좀. 말도 안 돼. 자기는 유치원 때부터 뭐 모든 패션 트렌드에 통달해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계속 스타일을 연구했기 때문에 지금 내 스타일 완성이 됐다 라고 20대에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그건 본인이 30대 40대가 안 돼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 것 같아. 스타일의 완성도 참 뭐 스타일을 굳이 완성시켜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스타일 완성되면 평생 그렇게 가겠다는 거잖아. 자기가 99살까지 살지 130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쭉 그렇게 가겠다는 건데 완성 없지. 재미없잖아 완성이면. 그럼 옷 안 사도 되겠네. 이게 저도 잊어먹기 전에 이제 욕을 하고 잠깐 끊었다 가면은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재밌는 얘기가 두 개가 있어요 저한테. 하나는 원단. 일본 원단, 유럽 원단 막 저도 옷을 사는 입장에서 보면 있는데 차이가 있나 이런 거 좀 들어보고 싶고 또 하나는 요즘 트렌드를 따라간다 카피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카피와 오마주의 차이는 뭐지? 이것도 이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하거든요. 저는 듣는 입장에서 지금 얘기 되게 오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금씩